안녕하세요.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노래한 시성, 두보의 삶과 시를 따라가는 여정,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함께 매주 새로운 한시 여행을 떠나보세요. 지난 9화에서는 가을바람에 초당이 부서지는 절망 속에서도 천하의 모든 가난한 이들을 품으려 했던 두보의 위대한 마음을 모혹 위축풍 소파가를 통해 만나보았는데요. 개인의 고통을 인류애로 승화시킨 시성의 정신에 감동하셨다는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신의 집이 부서져도 천만 칸 넓은 집을 꿈꾸던 시인의 모습이 아직도 마음에 생생한데요. 그 소중했던 성도의 초당을 떠난 두보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나이 56, 온몸은 병들고 마음은 더욱 깊은 우수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생 떠돌았던 시인에게 또다시 찾아온 유랑길이네요. 그런데 이번엔 왠지 더 처연하게 느껴집니다. 나이도 들고 몸도 아픈 상황에서 말이죠. 맞습니다. 오늘 함께 감상할 시는 바로 그 시절 767년 가을 중양절에 쓰인 작품입니다. 삼엽 지역의 귀주에서 높은 대에 홀로 올라 지은 그의 대표작 등고, 높은 곳에 오르다입니다. 이 시는 후대 문인들로부터 고금 제일의 율시라는 극찬을 받는 불후의 명작입니다. 와, 고금 제일의 율시라니. 그만큼 완벽한 시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제목이 등고라고 하니 중양절에 높은 곳에 올라 즐기는 세시 풍속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중양절은 원래 국화주를 마시며 높은 곳에 올라 가을 경치를 즐기고 장수를 기원하는 명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보에게 이날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남들은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을 때 그는 홀로 병든 몸을 이끌고 높은 대에 올라 평생의 고뇌를 응축시킨 최고의 걸작을 남겼습니다. 남들은 축제에 시인에게는 더 깊은 고독이었군요. 그럼 그 외로운 높은 곳에서 두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시 역사상 가장 완벽하다고 평가받는 두보의 등고입니다. 등고, 풍급 천고 원소에 바람은 급하고 하늘은 높은데 원숭이 울음소리 애처롭고 저청 사백 조비회 물가는 맑고 설에는 하얀데 새들이 빙빙 날아도네 무변 낙목 소소하 끝없는 낙엽이 소소히 떨어지고 부진 장강 곤곤래 담없는 장강이 콸콸 흘러오네 만리 비추 상작객 만리 떨어진 곳에서 가을을 슬퍼하며 늘 나그네로 지내고 백년 다병 독등대 백년 세월 많은 병으로 홀로 높은 대에 오르네 갓난 고한 번상빈 갓난과 고한으로 서리같이 센 머리카락 더욱 많아지고 요도신정 탁주배 쓸쓸히 늙어 새로이 탁주잔마저 그만두었네.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명구네요. 듣고만 있어도 그 쓸쓸하고 장엄한 풍경이 눈에 선합니다. 바람은 극하고 하늘은 높은데로 시작해서 탁주잔마저 그만두었네로 끝나는 이 완벽한 대조와 흐름이 정말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가 고금 제일의 율시라고 불리우는 이유를 이제 아실 것입니다. 먼저 전반부 내구를 보면 시인이 높은 대 위에서 내려다본 광활한 자연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급한 바람과 높은 하늘, 맑은 물가와 하얀 모래, 그리고 끝없이 떨어지는 낙엽과 담없이 흐르는 장강. 이 모든 자연의 이미지들이 시인의 내면 상황과 절묘하게 조응하고 있습니다. 자연 묘사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시인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군요. 특히 소소히 떨어지는 낙엽과 콸콸 흐르는 장강의 대조가 인상적입니다.
하나는 쓰러져가는 것들의 안타까움이고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무정함 같은. 정확한 감상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내구에서는 이런 자연 앞에선 시인 자신의 처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말리 떨어진 곳에서 가을을 슬퍼하며 라는 구절에서 말리는 단순히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향으로부터, 평안한 삶으로부터, 젊음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거리감을 담고 있습니다. 만리 비추. 정말 함축적인 표현이네요. 그리고 백년다병이라는 표현도 강렬합니다. 백년은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백년은 인간의 한평생을 뜻하는 말입니다. 평생에 걸친 많은 병고로 홀로 높은 데에 올랐다는 것이죠. 여기서 병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만이 아닙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의 병, 백성을 아파하는 정신의 병까지 포함하는 깊은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시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마지막 구절인 것 같아요. 요도 신정 탁주배. 쓸쓸히 늙어 새로이 탁주잔마저 그만두었네. 술을 좋아했던 두보가 술잔까지 놓았다는 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해온 두보의 여정에서 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때로는 시름을 달래는 위안이었고 때로는 호방함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술잔마저 놓았다는 것은 더 이상 위로받을 곳조차 없다는 절대적 고독을 의미합니다. 신정, 새로이 그만두었다는 표현이 더욱 애절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것이군요. 예전에는 술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정말 막막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시인이 창조해낸 것은 원망이나 저주가 아니라 이토록 완벽하고 아름다운 시였다는 점입니다. 요도라는 말은 쓸쓸히 늙어감을 뜻하는데 이 한 단어에 평생의 부침과 고난이 모두 압축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개인적인 절망을 이토록 보편적이고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키다니. 이것이 바로 시성의 힘이군요. 그런데 이 시의 구조적 완벽함도 대단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시는 율시의 모든 경륜을 완벽하게 갖춘 동시에 내용면에서도 절창입니다. 첫째 여는 원경의 자연 묘사, 둘째 여는 세밀한 근경의 묘사, 셋째 여는 시공간을 확대한 감정의 토로, 마지막 여는 현재의 구체적 상황으로 귀결되는 완벽한 구성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든 구가 대구를 이루면서도 전혀 억지스럽지 않다는 점입니다. 형식과 내용이 이렇게 완벽하게 어우러진 작품은 정말 드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가 쓰인 시기와 장소도 의미가 크지 않나요? 삼협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합니다. 삼협은 장강 상류의 험준한 협곡지대로 예로부터 유배지나 변방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두보가 이곳에 머물게 된 것은 순전히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화려했던 당나라의 수도 장안으로부터는 수천 리나 떨어진 곳에서 병든 몸으로 홀로 중양절을 맞은 것이죠. 그 상황을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절망적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원망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좋은 관찰입니다. 이 시에는 격정한 분노나 원망이 없습니다. 대신 깊은 성찰과 체념, 그리고 삶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갓난고한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시인은 자신의 고난을 개인적 불운이 아니라 시대적 아픔과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보의 위대함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아픔을 시대와 함께 아파하는 거군요. 등고. 바람은 급하고 하늘은 높은데 원숭이 울음소리 애처롭고 물가는 맑고 모래는 하얀데 새들이 빙빙 날아도네. 끝없는 낙엽이 소소히 떨어지고 다음 없는 장강이 콸콸 흘러오네. 만리 떨어진 곳에서 가을을 슬퍼하며 늘 나그네로 지내고 백년 세월 많은 병으로 홀로 높은 데에 오르네. 갓난과 고한으로 서리같이 센 머리카락 더욱 많아지고 쓸쓸히 늙어 새로이 탁주잔마저 그만두었네.
그런데 이렇게 술잔까지 놓은 시인에게 앞으로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두보의 마지막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주에서 2년여를 보낸 후 그는 다시 배를 타고 장강을 떠내려 갑니다. 그 마지막 여행길에서 탄생한 또 다른 명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유랑이군요. 그 마지막 여정도 궁금하지만 다음 시간 예고를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두보가 기주를 떠나 강남으로 향하던 시절의 작품을 만나봅니다. 웅장한 동정호를 바라보며 자신의 고독한 처지를 절절히 노래한 명작 등악양로입니다. 높은 누각에서 천지를 떠다니는 듯한 거대한 호수를 바라보며 느낀 인생의 무상함과 외로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동정호의 장대한 풍경과 시인의 쓸쓸한 마음이 어떻게 어우러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등골이 통해 인생의 깊은 절망 속에서도 완벽한 예술을 창조한 두보의 위대함에 함께 감동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여정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 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무엇이었나요? 두보의 탁주 잔을 그만둔 마음에서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또 다른 감동적인 만남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꼭 만나요.